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반갑습니다. 오늘 이도승 교수님이 우리 KDFS 여의도 타워에 그 안전교육을 해주실 거거든요. 교육 잘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회 박수 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안전교육으로 우리 여의도 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은요, 아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리는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들으셔요. 오디오가 접속이 잘 안 된 분이 좀 계세요. 그분들은 옆에 계신 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접속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몇 분이 계시네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사분기 교육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여의도 센터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센터는 전부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일찍 다들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우리의 이제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친절에 따른 행운이 기적을 가져온 아주 놀라운 사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조중원 씨 사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 조중원 씨는요,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모아서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요, 날마다 그냥 고장나는 거 막 손으로 직접 고쳐가면서 운전을 해가지고요, 처음에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미군 부대 영내에 있는 이제 청소를 맡아가지고요, 그 청소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쓰레기를 전부 다 이렇게 낡은 화물 트럭에다 실어서 운반해서 그 하치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일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오는 중인데 경인 국도변에 어떤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여성 운전자가 막 애를 쓰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뒤에다가 차를 딱 화물차를 세워놓고요, 가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외국인이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섰는데 고장이 난 모양인데 어디가 고장인지 지금 뭐 봐도 모르겠고 정말 입장이 난처하다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차를 대다 보니까 이 차가 그 외제차고 새 차고 차는 좋은 차인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료 소통에서 연료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계속 이제 찾으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애를 써가지고요, 옷에 기름때를 시커멓게 묻혀가면서 살펴보고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시동 걸고 운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전부 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여성분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완전히 그냥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분이 이제 이런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봉투를 건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이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아주 기본으로 보통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제 가시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연락처라도 달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감사 인사라도 좀 한번 연락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명함을 이제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그냥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모시고서 여기를 이제 연락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딱 온 걸 보니까 이 여성분의 남편이 그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별 번쩍번쩍 달고 이제 남편을 모시고 와가지고서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그 아내가 이렇게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을 했다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막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절대 봉투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정도 친절은 얼마든지 저희 베풀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양을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인연도 보통 인연인데 뭔가 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돈 봉투 이런 명분 없는 돈은 내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연이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그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당하게 한번 도움을 받고 싶은데 뭔가 하면은 미군 부대에서는요 내용 연수가 되면은 꽤 쓸만한 차도 미국은 워낙 부자 나라였으니까 그 쓸만한 차도 내용 연수가 되면은 다 이렇게 이제 폐차해 가지고 그 불합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불합받을 수 있는 기회만 참여할 기회만 주시면은 거기 이제 가서 한번 이제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적절히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불화받아서 이렇게 그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서류 필요한 서류 이렇게 내시고 거기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폐차가 나올 때마다 화물차 나올 때마다 가서 거기에 이제 불화받는 거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 화물차를 이 내용 연수 다 돼서 이제 폐차하는 거 그걸 받아다가 수리를 싹 해가지고 이제 그 운송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고도 성장기가 이어졌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두 자릿수로 계속 막 성장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제 고도 성장기 화물이 팍팍 늘어나면서 화물 운송 사업도 잘 되고 또 월남전에 군수물자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일도 다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항공 사업에서 이렇게 항공 관광 사업이 또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대한항공 이걸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중훈 청년은 이제 조중훈 사장이 돼가지고요. 한진그룹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잘 키웠어요. 지금 이 한진그룹은요. 지금 현재 재계 서열 14위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그룹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 친절을 베푼 걸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친절로 기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KT그룹이 12위예요. 재계 서열. 우리가 우리 KT그룹 뒤를 바짝 쫓아온 그런 이제 한진그룹에 이렇게 창업주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조중훈 사장 돌아가시고 그 손자와 손녀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고 한 그 회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그룹의 성장은 그 친절을 베푼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되고 발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 다음엔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 여의도 타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친절로 이런 기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복을 꼭 받으실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여의도 타워에도 그냥 뚝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금기해야 될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객 서비스 할 때 정말 금기셔야 될 것, 무성의한 거,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 고객 서비스에서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것. 그리고요, 무예의, 예의 없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무표정입니다. 표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자면은 무성의한 거, 성의 없이 고객을 대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희 동네에 그 마을버스에 그 마을버스 이제 사장님이 막 이제 친절하게 서비스하겠다고 막 이제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 운전기사들한테 그걸 강력하게 그걸 지시를 했어요. 손님들 타면은 꼭 아침에 언제든지 만나면 꼭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손님은 타는 숫자만큼만, 손님은 눈도 안 맞추고요. 그냥 자기 핸들을 잡고 앞을 향해서 손님 올라오는 숫자만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인사가 아니에요. 아, 사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인사할 마음은 없다. 그냥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성의 없는 인사는 안 하니만 못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것, 금기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저 손님이 무슨 일로 왔을까 딱 관심 있게 보면은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대략 감이 올 수 있어요. 응?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 지나가다 들린 사람인지 뭔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보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10년을 근무를 해도 뭐 하나 제대로 안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지문인식만 안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청춘 시절에 남녀가 만나면은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눈여겨 살펴가지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무슨 불편함이 있는지 탁 살펴봐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전혀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와서 꼭 말을 하기 전에는 그냥 고객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적극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문제가 되죠. 책임감이 뭐예요? 아니, 지금 현재 뭐 그 비상 걸려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한데, 아니, 난 뭐 시간 됐으니까 난 뭐 차 시간 되지 그냥 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훌쩍 떠나버리고 막 이래 놓으면은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일, 내가 소속된 팀, 또 우리 맡은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내가 책임 있게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늘 살피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요,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 무예의는 문제가 돼요. 이거 보통 이제 간단하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의 있게 하는데 무슨 무례한 사람이 다 있냐고. 아, 그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막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교육회로 갈 때 어디 이제 쭉 운전해 가지고 가서 그 이제 운전을 해서 막 1시간 반, 2시간씩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차를 주차장에 갖다 세워놓고 급한 데가 이제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에 급히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고 있으면은요, 그 화장실 밖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게 들려요. 근데 바깥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제 그 화장실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가지고서 막 정리하니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와. 뭐 오늘 저 교육한대잖아. 뭐 이래.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대머리 교수 왔대? 몰라. 왔으니까 부르겠지. 뭐 이래는 거지 뭐. 그래가면서 그냥 막 그 이제 무례하게 뭐 그 옆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순간에 내가 진짜 그 화장실에서 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다 들은 척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순간에 그 상대방을 모르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직접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유옥배 반장님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여기 지금 하우링이 나서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하나는요. 우리 이제 막 종합평가 이제 받는다고 평가 준비를 막 한 달씩 넘게 막 준비하고 애쓰다 보면은 그 평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평가하는 당일하게 오늘 이제 평가위원 오는 것 같다고 이제 하니까 뭐 온다 소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뜸을 들이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런데 정말 그날 공교롭게 평가위원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셨는데 그 모르고 그냥 뭐 그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뭐 오늘 평가인지 뭔지 그 양반도 온대더니 옮겨?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뭘로 와야 오는 거지 뭐 이 사람들 온다는 게 뭐 한두 번이냐고. 응? 빨리 올 거면은 빨리 왔다 가든지. 응? 매도 일찍 맞는 게 맞다고 일찍 그냥 훌쩍 왔다 갔으면 아주 홀가분한데 벌써 이게 뭐 며칠째냐고. 뭐 벌써 2달 다 돼가는 것 같아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짜증스럽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도와가지고 그 참 민망하잖아요. 어? 참 이 사람들이 준비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막 지쳐가지고 이제 짜증을 내는 막 단계구나 이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 평가위원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제가 평가위원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례하게 막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엔 이제 무표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김보김 여사님은 이렇게 이제 그 은근한 미소로다가 아주 호응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전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이 교육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멍하니 그냥 딴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 표정의 변화 없이 있으면은요 강사도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객을 대할 때도요 정말 이렇게 반가움의 표현도 하고 당신한테 내가 관심이 있고 적극 듣고 있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을 때는 이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무슨 일인데요 하면은 정말 고객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표정을 살려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거죠. 성의 있게 대하는 거, 관심 있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 상대방이 안 보여도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표정 있게 이렇게 반갑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이런 유형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이제 사람이 넘어졌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급히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해필 그때 여기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이게 이제 청소 중이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바가지를 청소하는 사람한테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끄러져서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본인이 뛰어가다가 넘어졌어도 이 청소하는 것 때문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연히. 자, 그래서 문제는 발생 원인은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서 이동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복도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뒀던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대책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복도에서는 이 통행로 이런 데서는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런 거 넘어질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빨리 여기 사람이 와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를 해야 그래도 책임이 좀 덜어지고 사람들이 조심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하기 전에 안전수칙은 작업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복도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일단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즉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복도와 연결된 문은요, 밀고 나가면서 여는 게 아니라 당겨서 여는 문으로 해야 밀고 나갔을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 중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은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여기 미끄러울 수 있구나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요, 복도 유리창 같은 데 이제 청소할 때는요, 안전하게 이제 디딤돌을 이렇게 그 받침대를 놓고서 올라가서 한다든지 사다리를 사용한다든지 안전한 장비를 도구를 활용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매달려서 하면은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청소할 때 그런 거 쓰잖아요. 그 락스 이런 거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요, 보호장갑, 보안경 이런 걸 착용을 해야지. 락스는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 락스를 물에 풀어 쏘도 그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할 수 있어요. 눈을 다쳐가지고 못 보게 돼서 평생 눈에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꼭 착용을 하셔야만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는요, 계단 통행할 때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 다치는 건 주로 또 이제 계단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에는 왜 위험 요인이 더 있나 하면은요, 이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계단을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 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걸 일단 들면은요,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손으로 들면은 한 손은 이 안전 단간을,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거든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이 작업 자세를 이거를 좀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하면은 몸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발을 내려가는 쪽으로 뒷걸음질하다가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굴러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게 제일 많이 다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시설이 충분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좀 살피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어둡지 않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이런 이제 계단, 이런 좀 살피고 안전 조치를 미리 서두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조치로 이제 고무 패드 이런 이제 이걸 꼭 필히 설치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단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미끄러져 넘어지면은 본인이 부주의했어도 일단 물기가 있는 상태로 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계단에 이제 혹시라도 흘려진 게 있으면은 액체는 즉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운반 중에 뭔가 흘린 게 있다면은 기름기가 있던 물기가 있던 흘림을 다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계단에서 청소할 때는 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해놓고 이 작업 중에 사람들 지나다니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주의 이런 거를 이제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계단 청소할 때는 상향식으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대개 이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지만 그때 이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헛디딤 사고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방법을 바꾸는 거죠. 개인보호용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안전화, 또 미끄럼 방지, 또 이렇게 이제 보호장갑, 또 이제 작업복,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그 착용을 해야만 그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는 거 필히 살펴서 필요한데 통행에 필요한 그 조도를 전등만 원래 끊어지지 않고 고장 안 나고 그 규격대로 설치만 돼서 비춰주면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계단 청소 작업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불안정한 자세로다 이런 작업을 계속하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등에 담이 절리고 막 이렇게 이제 손목 삐끗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청소용 물통이나 이런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이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중요한 게 작업 전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그 계단 청소하다가 막 이렇게 허리 아프고 막 담 절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다음엔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로다가 아주 1등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는 빨리빨리가 도처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도요, 뭐 몇 층을 가겠다 딱 눌러놓고는 닫힌 버튼을 3번, 4번씩 눌러가지고 이 버튼이 닫힌 버튼이 열린 버튼보다 이렇게 3배, 4배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성질 급해가지고 막 3번, 4번씩 누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배달이 30분 넘었다 음식 주문해가지고요. 그럼 늦었다고 막 이제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요. 돈을 못 주겠다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아니 음식 주문하고서는 음식 만드는데 한 15분 걸렸다고 쳐요. 그럼 한 10분 내에 그냥 막 이걸 배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배달을 하려니까는 시간 맞춰 가려니까는 막 이제 자동차 사이를 막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막 비집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니까 오토바이도 넘어질 염려가 있고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같이 사고 나고 이런 확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주문할 때 30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는 걸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요. 한국인만 따라가라. 한국인들은 눈치도 빠르고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제일 먼저 이동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만 따라가면은 틀림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동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뭐 밀크커피 딱 선택을 하고요. 이게 쫙 커피 내려오는 동안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동안 그걸 못 참아가지고 빨리 꺼내려고 손이 들어가서 커피 저 종이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컵을 쥐고 있다 보니까는 끓는 물이 막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는 거예요.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저 피부과에 화상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뻘개져가지고 왜 그러냐 하더니 그 자판기에서 끓는 물이 튀어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성질 급한 조급증이에요. 그리고요. 인터넷 검색할 때도요. 어떤 거 검색을 딱 해가지고 딱 이제 딱 엔터를 쳤는데 빨리 3초 이내에 이게 안 열리면은 승질나서 확 취소해버리고 다른 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하고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요. 한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게 속도 경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5G도 뭐 빠르지 않다고 느리다고 막 불만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6G를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시험 단계에 와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대한민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다. 근데 이렇게 빠른데도 그냥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냥 승질을 확 지워버리고 딴 거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랍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참 넘사스러운 일인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크를 내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질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변이 그렇게 급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변이 급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빨리 볼일 보려고 미리 열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열면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봤잖아요. 볼일 끝나고 나면 나오면서 이걸 자크로 올려서 딱 이렇게 지퍼를 잠그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잠그는데 나오다가 이게 잘 안 잠겼으면은 소중한 물건을 그냥 내놓고 화장실 밖에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사고가 가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게 별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는데요. 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이제 신용카드를 딱 건네줬어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이 이 신용카드를 꽂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 주인은 이제 뭐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자기 동료 쳐다보고 막 이러는 사이에 성질 급한 식당 주인이 대신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식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그 슈퍼 주인도 막 자기가 사인을 두 줄 벅벅 꺼가지고 완성 처리해가지고 완료하고 커피를 이제 카드를 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 거의 절반 이상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할 때 로타리에서 빨간 신호니까 딱 차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란 신호로 딱 바뀌면은 그 순간에 바로 출발을 못하고 이제 딴 생각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3초만 늦어지면은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초보 운전자들은 막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이래서 서두르다가 사고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속도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경쟁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요. 6.25 동란 직후에 이제 세계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로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심각한 폐단도 막 계속 일어나는데 1970년도 그러니까 이제 52년 전인데요. 신촌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그때 지을 때는 그냥 막 빨리빨리 막 밀어붙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요. 너무 서둘러 지어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막 사람 입주하고 막 그러는 찰나에 이게 우수수 무너져가지고요. 그때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나는데 와우 아파트 동네 제가 13년을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그리고요. 이 삼풍백화점 이것도요. 95년도에 이제 일어난 사고니까 지금 현재 27년 전이에요. 삼풍백화점도 이거 지을 때 엄청 서두르고 막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추가로 증축을 해서 한 층 올리고 그러고서 또 중장비 설치한 거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옮겨가지고 금이 쭉쭉 가고 이런 거를 백화점 영업하다가 우수수 무너져가지고 그때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빨리빨리로 인한 이 심각한 폐단이 수치로 나온 게 있는데요. OECD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사망한 인원이 이 OECD 평균이 2.6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등인데 평균치의 3배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 와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미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은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은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하라. 이거를 이제 어전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그 정승 판서들한테 이제 이 과제를 내주고요. 이거 연구하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미 그때에 내다보시고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로 오는 폐단을 조심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오늘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쳐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선조들이 속담에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그 콩밥은 좀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이제 그 콩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근데 이 콩밥을 대충 씹어가지고 급하게 막 삼켜버리니까 이게 이제 막 화장실까지 막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나올 적에는요. 이 뱃속의 위장에서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 위장에 맨살로다가 그냥 이거를 소화를 시키려면은 소화기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 KT의 그 건물에 있는 KT 구내식당 가보면은 식사하실 때 점심시간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냥 이게 그냥 막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막 이렇게 이제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막 서둘러서 식사를 하셔가지고
소화기관이 많이 망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위장병 환자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오는 문제예요. 체하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음식을 먹을 때는 여유롭게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셔야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관이 편하게 돼요. 그리고요. 제가 철도 건널목에서 발견했어요. 여기 갔더니 여기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 어? 그 3분 빨리 가려다가 아주 간다는 거죠. 이 건널목에 가서 이제 왜 이런 구호가 붙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 건널목에 딱 왔을 때 운전자가 여기에 딱 왔을 때요. 띵동 띵동 하면서 경고음만 돌리고 기차가 오는 게 안 보이면은 차단기가 아직 안 내렸으면 그걸 빨리 건너가려고 그냥 차단기를 밀고 막 덤벼들어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철도 위에 가서 덜컹거려 가지고 시동이 꺼져 버리면은 거기 오도 가도 못하고 기차가 오면은 그냥 대형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지 말고 좀 3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엄청난 빨리빨리 문제 폐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제일로 가야 되는데 속도보다는 안전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상당하는 걸 감수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요.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하고 안전작업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를 이 선진 기업의 사례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회사는요. 안전 문화가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회사는 아주 그냥 그 회사 안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늘 안전을 최고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직장 안에서도 안전 문화가 다 성숙돼 있어가지고 굳이 말로 설명을 안 해도 눈치만 이렇게 떠도 눈빛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알고 실천을 잘 하고요. 직장에서 그걸 잘 실천하다 보니까는 집에까지 가족들까지 이거를 잘 실천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행복한 일터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사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슐저라고 하는 이제 그 스위스의 본적을 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이 회사는 안전 문화가 아주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굳이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요. 그냥 웃으면서 눈짓만 해도 이걸 알아채고 그냥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혔어요. 이 회사 안에서도 마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성분이 여기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같이 건너가자 사인을 줘가지고요. 이 회사 안에서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승용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딱 멈추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안전화를 신지 않고 작업장으로 그냥 이동하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사인만 줬는데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지금 안전화로 바꿔 신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께서 이렇게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보안경을 깜빡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사인을 줬더니 이제 내가 깜빡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보안경을 딱 끼고 웃으면서 답례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작업장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덮개를 완전히 설치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정말 최고다. 안전을 잘 지켜서 최고다. 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동할 때 이렇게 손잡이를 딱 쥐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요. 딱 여기서 마주쳤는데 이 여성분이 네 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이거를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계단을 이동하면서 위험하다는 거를 딱 눈치를 채고요. 내가 요 두 개를 좀 덜어서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나누어서 두 개 정도를 한 손에 쥐고 한 손은 계단에 손잡이를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에 손잡이를 쥐고 이동을 해서 계단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이거를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죠. 회의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요.
여기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바로 여기 이제 그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이 전원 콘센트 이 잭에다가 여기 꽂아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걸 예방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무거운 상자를 여기 들어 올려 놓는데 이 자세를 이 엉덩이를 최대로 낮추고 이 등을 일직선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이걸 들어 올릴 적에 무릎의 힘으로다 다리의 힘으로다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구부린 채로 이렇게 들면은 이 척추의 뼈가 다칠 수 있어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걸 시범을 보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관에 이 양탄자 이게 접혀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펼쳐 놓는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정문에서 만나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 안전띠를 전부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태워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도 와서 보니까 현관에 이 양탄자가 접혀 있는 거를 걸려 넘어질까봐 이렇게 이거를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이렇게 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 회전 의자를 여기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 누나가 저거 위험한데 회전 의자는 막 돌아가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면은 그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하게 보고요. 딱 뛰어가서 이 회전 의자는 밀쳐내고 안전한 3단 받침대를 요걸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누나가 이제 이거를 실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또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과자를 또 같이 먹으면서 안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 기업의 안전 문화가 완전히 탄탄하게 자리 잡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여의도 타워에도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관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거는 여자분들한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네, 잘 보셨죠? 이 골감소증, 골다공증은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분들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이 그 남자들은 뭐 이렇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오나 하면은 남성들한테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이렇게 이제 음주, 흡연 이런 걸 통해서 뼈에 속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뼈가 약해진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골감소증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고관절이 골절되는 이런 이제 치명적인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골다공증은 치료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치료받는 사람이 16%뿐이 안 돼요. 그리고요. 고관절 골절을 당하는 치명적인 이 치명률이 여성들의 1.4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구별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거나 이제 부러지거나 막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이제 칼슘을 섭취를 한다든지 또 이제 비타민 D 같은 이제 약재를 먹을 수 있지만은 비타민 D는 꼭 이 영양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좀 햇빛을 좀 이렇게 한 3, 40분씩 쏘이면은 이게 비타민 D가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 영양제도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은 햇빛을 쏘이면서 활동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좀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 몸을 풀기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한번 따로 해봅시다. 같이. 자, 손목을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네. 자, 손목을 좀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네, 김보김 여사님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또 손목도 이렇게 유연하게 이거를 미리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손목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서 바로 작업 현장에 들어가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발목을 또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게 필요해요. 발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발목도 삐끗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손깍지를 딱 끼고요, 이걸 앞으로 쫙 밀어주세요.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옆으로. 예.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깨가 풀려요. 이게 저기서 괜히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뒤로. 앞으로 다시 내려오고요. 이렇게 이거를 해서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시면은 삐끗하고 다치는 거 없고요. 굉장히 그 몸 상태를 컨디션 좋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좀 많이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다음엔 목 운동하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예, 목을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목이 유연하면은요, 이 목이 머리에서부터 몸 전체로 연결되는 신경 조직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목이 유연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요 손깍지 낀 걸 머리 뒤로 갖다 붙이고서 뒤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뒤로. 어깨 날개 운동입니다. 이렇게 뒤로. 완전히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10초 정도 당기다가 풀어주고, 또 이렇게 뒤로 최대한 밀어주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은요, 이 어깨 쪽에 굳어져 있는 근육들이 풀려가지고 어깨 부분이 이렇게 풀어지면은 몸 전체가 유연해집니다. 다음에는요, 허리 아치 운동인데요. 여성분들이 특히 이 허리를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고요. 이 손을 허리에 딱 받친 채로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젖혀줍니다. 앞으로 당기고요. 이거를 5번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자, 허리가 유연해지는데요. 목과 어깨와 허리가 유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삐끗하고 어디 다치거나 삐거나 이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침마다 현장에 작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풀어주고 들어가면은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구 선수들은요, 야구 선수들은요, 1시간 게임을 하기 위해서 100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부딪혀도 안 다치고 그냥 넘어져도 떼굴떼굴 굴러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준비 운동을 단 10분도 안 하고 1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서둘러서 허덕거리고 막 서둘러서 헐레벌떡 도착해가지고 막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니까는 거기서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냥 팔꿈치 까고 막 콧등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시작할 때 또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고 일 마무리하면서 또 스트레칭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체력은 국력이에요. 올림픽을 하면서 그 몸 건강해서 막 이렇게 체육 잘하는 나라들 전부 다 그 몸 건강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들은 운동도 다 잘해요. 근데 저 가난한 나라들은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고요. 나라의 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KDFS 소속 식구들이 다 모두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면 우리 회사는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힘도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집안의 식구들이 다 같이 건강하면 그 집안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식구 5식구 사는데 5식구가 다 하나같이 골골골골 하면은 그 집은 희망이 없어요. 이거 식구 수대로 전부 다 이렇게 스트레칭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체력이 탄탄하면은요, 그 집은 희망이 있고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체험했나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사회 공헌 봉사활동 하느라고 생명을 전화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아파서 뭐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정신도 같이 병들어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살면 뭐하나 그냥 다, 응?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일찌감치 싹 정리하고 마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이미 몸이 병들면은 마음도 정신이 다 병들어 가지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체력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구호를 외친 분이 계셨어요. 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내가 이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대통령도 잘할 거다고 이렇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하신 분도 계세요. 응?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머리 좋은 놈들은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좀 데려다가 장관 시키고 뭐 비서실장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살림은 다 맡길 수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이렇게 체력 관리만 잘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도 체력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나라의 정치예요. 그래서 예, 그분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체력 가지고 예, 정치를 했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필요해요. 안전을 제일로 여기고 안전사고 없는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우리 시작할 때 구원의 센터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여의도 타워가 정말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 습관을 지키는 거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긍정의 언어를 서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게 필요한데, 막 언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평가 준비하자 그러면은, 아유, 나는 이 평가만 없으면 근무할 만하겠어.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걸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분들은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잖아. 이 평가 기회에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인정받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긍정의 언어로 이렇게 멋지게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요, 늘 이렇게 주변과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마음 평안하게 같이 협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돼요. 옆에 분하고 팀워크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돼야 되고요. 서로 먼저 남을 돕는 섬김의 마음이 필요해요. 먼저 섬길 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분위기 좋게 하려면은요, 최소한 이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이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일터가 좀 평안하지요. 그냥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좋아야만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야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틈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자주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오덕임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여의도 타워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요, 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좀 회신을 잘 읽어보시고 회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센터 우리 식구들 전부 우리 오늘 만났으니까 제가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여의도 센터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네, 예.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센터 최고입니다.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의도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센터장님, 우리 센터 직원들 다 한 자리에 교육 열심히 받았는데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의도 센터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의도 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또 바쁘게 일하셔야 되니까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